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상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토지 재산권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입법 형성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동체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그렇게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면 현행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과 기본권으로서 재산권 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제23조에서 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23조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도록되어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 가능한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9장에 경제 규정이 있는데 119조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임을 밝히고 있고요.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경제 주체 간의 교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122조에서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 경제 조항에 대해서 대체로 그 법률가들은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 조항에 대해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조 1항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119조 2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서 경제의 규제와 조정이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구체화했고 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헌법상 규정을 근거로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 가항부터는 모두 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권 관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의 성격을 명백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세 봉건제도 확립과 함께 토지 소유권의 개념은 관리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귀속되고 그 이용권은 소장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속 영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난 후 성립한 근대 시민사회는 절대적인 소유권의 보장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근대 초기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 소유권의 개념은 개인적 자산권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사적인 권리로서 존중받게 되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대적 자본주의만으로는 도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의 자유의 이름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형격해졌고 이로 인해 사회 계층 간의 분화와 대립 갈등이 첨예화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꼭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 토지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며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토지 공개념 이론인 것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 해석상으로도 토지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현대 국가에서는 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고 이런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유지 존속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최소한의 자기희생 내지 양보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재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민법상에서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절대 무제한적으로 목적물을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라든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할 권리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국제적 경향은 1976년에 개최된 UN 헤비타트 공고에 따르면 토지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 자산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결하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토지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은 무제한 가능한 것이냐? 무제한 가능하지 않다면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냐와 관련해서 헌법 제 122조는 그 재산권 규정과 관련해서 23조가 재산권 규정입니다. 재산권 규정과 관련해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률상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근거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법 제37조에서는 인간의 모든 기본권, 국민의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22조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제한은 무제한 가능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토에 대한 이용 제한은 재산권 규정에 따른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의장이 우리 경제의 기본 이념이 되는 개인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시장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헌법 122조에 따라 그 국토에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 금지 및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게 제한의 한계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금지 및 비례 원칙은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인데 크게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 법입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은 그냥 뭐 단어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제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기본권 침해가 가장 작은 걸 선택하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법익의 균형성은 침해되는 사익과 그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사익이 너무 지나치면 아무리 공익이 훌륭해도 안 된다. 만약에 사익 제한을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면서 공익을 달성하는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근거로 뭐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에 대해서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이런 규정을 내놓습니다. 판단을 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보장을 하되 토지 재산권은 사회적 의무성을 가진다.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똑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라고 판단해서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런 토지 재산권에 대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면 최근에 그 재건축 투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재건축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2017년 2월 3일자 매일경제신문 자료인데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 44억 원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약 19억 원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현행법상 9억 3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법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이 9억 3천은 납부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 쌍용 2차와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각 21억과 재건축 이후에 21억과 20억 정도의 가치가 되고 초과이익은 약 7억과 6억 4천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서 부담금이 3억과 2억 8천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며 현재 대치 쌍용과 잠실 주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7일 날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딱 그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국가는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및 보존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건축 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 개발 비용 등 재건축 조합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부분을 공제한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환수 조항 등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환수 조항 등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이 사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국은 가행금지 원칙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기구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국가는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및 보존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와 같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통한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 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등을 통해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등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감독 기구를 통하여 토지와 주택의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교 판례로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결정을 했던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유언 결정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 유언 결정에 따르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일률적, 획일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는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유언 결정 주요 내용 중에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딱 제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예를 들어 뭐 매년 택지 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나친
제한이 된다. 이제 그런 취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